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2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 지연의 책임을 물어 5조 원대의 투자자 그리고 국가 간 국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질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 사건은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은 없다. 최근 개봉한 영화 이 블랙머니 엔딩 자막 내용인데요. 영화의 흥행과 함께 미국계 사모펀드 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 과정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론스타 문제, 외환은행 인수 매각 과정에 관한 이야기, 오늘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김득희라고 부릅니다. 네, 대표님, 이번에 그 블랙머니 흥행과 함께 이 론스타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금 예. 론스타 사건 자체가 이 블랙머니의 이 소재가 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론스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지금까지 주장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왜냐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먹튀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네. 론스타가 2012년도 11월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제기해가지고 약 46억 7천 달러, 한국 돈은 한 5조 5천억짜리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진다면 대한민국 세금으로 물어야 할 상황입니다. 네, 우리들이 잊고 있었지만 이건 꼭 한번 다시 정말 짚어야 될 일인데, 이 금융정의연대에서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해 오셨네요. 예예. 자, 먼저 한번 짚어보시죠. 이 론스타 어떤 펀드입니까? 이 론스타는 1995년에 미국 텍사스에서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론스타 펀드는 GP, 이게 무한책임 자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세회피 지역, 세금을 안 내려고 조세회피 지역인 버뮤다에 두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본사는 텍사스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부실채권 정리, 부동산 매각, 그다음에 구조조정. 그래서 저희들은 좀 악랄하다고 해서 투기 자본이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고요. 네. 존 크레이켄이 회장으로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 노무라 정권, 일본 채권은행, 타이완의 제일은행을 인수 매각한 은행이기도 합니다. 펀드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DLF 펀드가 유명해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아는데, 네. 이 사모펀드는 경영형 참여 PEF가 있고, 그다음에 DLF에 해당했던 전문형 투자형 헤지펀드가 있는데, 네. 론스타 펀드는 PEF에 해당하는 펀드입니다.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그 여러 국가들을 다니면서 국가에서 저평가되고 있거나 그다음에 한때 좀 이렇게 축소되거나 위축된 그런, 하지만 장기적인 비전이 좋은 그런 회사나 이런 데를 구매하고 다시 되팔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그렇죠. 공격형 펀드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이 론스타가 한국에 어떤 펀드 투자들을 해왔죠? 한국에서는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요, 1998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공사에 있는 부실채권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IMF라서. 네네. 그래서 부실채권 5천억 원을 사들이면서 한국에 진출을 했고, 2001년도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스타타워 빌딩, 그 다음에 2003년 4월에 극동건설, 그 다음에 그해 9월에 외환은행 인수 등등 몇 가지를 인수하고 왔다가 지금은 다 팔고 한국을 탈출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도 취했겠는데요. 예, 국동건설 같은 경우는 인수 4년 만에 4,900억 원의 매각 차익을 거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론스타는 2003년도에 1,700억 들여가지고 극동건설을 인수했는데, 2007년도에 론스타는 6,600억을 주고 웅진그룹에게 극동건설을 매각했고요. 네. 2001년도 스타타워를 인수를 1,000억 주고 삽니다. 그리고 2004년에 3,500억 매각해서 3년 만에 2,500억 넘는 차익을 나온 거였고요. 그러니까 론스타가 또 문제가 됐던 것들은 이걸 세금을 안 내려고 한 거였죠. 네. 그래서 이 막대하게 벌어들이면서 세금도 안 되냐, 이래서 먹튀 논란이 났고, 스타타워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뭐 소득세는 아니고 법인세는 내야 된다 해서 2018년 3월에 대법원에서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확정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 론스타 사건, 이 외환은행과 관련된 사건을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게 2003년도에 네. 그러니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인수할 때 논란이 있었는데 이 2조 원이 합치가지고 동일인이 2조 원이라는 산업자본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산업자본이라고 봤고 네. 그래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어서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다. 그 다음에 부실은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인수를 하느냐 네.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 10인 대책 회의가 열려서 네.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김석동 금감위 정책 1구장 주영한 당시 청와대 행정관 등 그다음에 외환은행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승인을 할 거냐라는 대책회의에서 나왔던 게 저희들도 이제 BIABS 조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원래 한 9% 정도 되었는데 6%로 만들어서 은행법 시행령에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 등자에 이어가지고 이게 영화에도 나오는데 등자에 이어서 BIS 비율을 낮춰서 부실금융기관으로 해서 론스타가 적법하다라고 해서 승인을 했는데 이후에 바로 투자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투자자 바꿔치기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50명의 투자자가 들어왔는데 이 ABCD였던 이 사람들을 다른 투자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즉 그걸로 동일인 심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또 받지 않았다 해서 이 세 가지 인수 과정에 문제점이 있고요. 네네. 이제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외환카드가 주가 조작을 해서 대법원에서 론스타고 확정 판결을 받거든요. 네. 그럼 이걸 팔 때 그냥 정상적으로 팔아야 되느냐 승인을 해야 되느냐 당시 하나금융과 매매 계약이 돼 있었는데 네네. 이건 그냥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징벌 매각 능력을 해야 된다. 징벌 매각 능력을 하게 되면 장내에서 매매가 되기 때문에 주가대로 거래를 하든가 네네. 하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길 수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법원은 금융위원회는 그냥 단순 매각 능력, 나중에 국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론스타로부터. 네네. 해서 단순 매각 능력을 내려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매각 논란이 있을 때 이 정부의 경제 관료들이 굉장히 이 론스타에 유리한 방식으로 많은 부분들을 정책 결정을 했다라고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거 그 당시 2003년이면은 그 당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정권이 지금 어떤 정권이었던 시절인가요? 노무현 정부였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했던 많은 경제 관료들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그 과정에서 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경제 관료들의 이 의사 정책 결정 과정에서 플랜드리하게 정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 과정들이 갖고 있는 경제 관료들이 특히 외환은행 하면은 굉장히 알짜 기업 아니겠습니까? 은행이고 국가기관 은행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 여러 가지 의구심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의심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 저희들 문제를 제기하니까 도장값 정도는 뭐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은 있는데요. 네, 그게 무슨 이야기죠? 도장값 정도는 받았다. 보통 이제 공무원들이 보면 급행료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뇌물을 받은 적은 없고 도장값 정도는 받았다라고 했던 게 유명한 일화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왜 론스타에게 주기 위해서 부실은행 등을 해서 BISP 주가까지 조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 가격에서 최소 3,400억원에서 최대 8천억 정도가 낮은 가격에 매각을 하게 됐어요. 네. 당국자들이 도와줘가지고 이게 헐값 매각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차익만 가지고도 론스타는 또 큰 이익을 취했겠는데요. 큰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지만 외환카드 주가 조작을 해서 또 그 차익을 한 400억 정도 보고 있고 수사까지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은 뭐 이 조수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뭐 기소나 이런 게 법률적인 정리는 어떻게 이루어졌죠?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수사가 했던 데가 그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하게 되었고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누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특검의 박형수였고요. 네. 그다음에 당시 중수부 과장으로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현재 총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는데 네. 매각 비리 사건은 변향호까지는 기소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외국의 사내 론스타 경영진들이었던 스티븐 리, 앨리스 쇼트, 그다음에 법률법원에 있던 마이클 톰슨은 외국으로 도피를 해가지고 기소를 하지 못하고요. 네. 그러니까 변양호하고 외환은행, 이관은행 행장까지는 기소를 했는데 헐값 매각에 있어서는 다 인정합니다.
BIDS 조작도 이런 걸 인정을 했는데 정책적 결정이었기 때문에 무죄를 내려버립니다. 네. 그 대신 외환카드 주가 조작은 다 유죄를 내립니다. 네. 다만 외환은행은 무죄다. 외환은행은 법인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이고 론스타 측 파견 이사들은 네. 다 유죄다라고 했고 지금도 그 아까 3인들 네. 론스타 경영진이었던 그 3인은 해외 도피 중에 있기 때문에 기소 중지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좀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지금 그 론스타리 같은 경우는 미국 론스타도 고발을 해가지고 미국에도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냥 범죄인도 요청을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론스타리를 만약에 체포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론스타리에 있었던 뭐 뇌물이라든가 특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관료들로부터 뇌물을 줬던 내용, 특혜 과정들을 밝혀낼 수 있다. 저희들은 법률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네.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형식적인 범죄인도 요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범죄인도 요청을 해서 론스타린을 체포해 와서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수사 결과가 만약에 인수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면 이걸 다시 ISDS에 제출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이렇게 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또 대려 론스타가 이 외환은행 매각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지금 국제 소송까지 하고 있고 그게 5조 원대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예. 그 이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이 제대로 된 검찰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ISD는 지금 ISDS 소송 진행은 깜깜이거든요. 네네. 뭐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고 저희 민변에서는 공개를 하려고 해서 상관을 하려 해도 그것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참 갑갑한 상황입니다. 풀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들이 잊고 있었지만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난 모터버터 조종면허 따러 나주로 간다. 나중에 그런